IM뱅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를 이야기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IM뱅크에 대해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세요. 저는 은행에서 이런 자기소개서 항목을 낸 걸 처음 봤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패시브하게 IM뱅크가 대구은행에서 사명을 변경하고 사람들에게 좀 어느 정도 생경하기 때문에 이걸 냈던 거 아닐까요? 자, 근데 이 3번 항목을 기재할 때 이걸 봤었을 때 IM뱅크에 대한 생각을 쓰라고 했잖아요. 이거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이거 쓰실 때 뭘 써야 될지 감이 오시나요? 잘 안 오시죠? 근데 그러면은 먼저 알고 써야죠. 얘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IR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DGB 금융그룹 전체가 나와 있고 대구은행 부분만 하이라이트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 보겠습니다. 시중은행으로 전환했다. 2024년 5월 국내 7번째 시중은행으로 전환에 따른 경영 방향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첫 번째, 수도권 및 전국구 여신 비중을 확대하겠다. 왜냐? 지역은행이었기 때문에 여신의 대부분이 지역에 국한돼 있었단 말이죠. 그죠? 자, 두 번째, 우량담보 위주 가계대출 비중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거는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기업 여신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지금 2024년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지만 지금 올해로 넘어오면서 경기가 급격하게 지금 급냉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신을 확대하는 건 맞겠지만 우량한 거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기업금융보다는 이 가계대출이 왜 더 안정적이냐? 담보가 있잖아요, 보통.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이면 어떻습니까? 담보를 충분히 크게 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LTV 비중도 뭐 낮고 그죠? 그리고 우량한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분들 어떻습니까? 수용도가 높고 상환 가능성이 되게 높죠.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비중을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거점 지역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성장하겠다. 자, 이 말은 영업점 점포를 하나 설치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구 은행으로 지금 지향을 하고 있지만 전국의 점포를 다 까는 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거점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들은 지역은행들이 수도권에 진출했었을 때 주로 썼던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거점 지역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업단지가 몰려있는 곳이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인구 구조적 변화 보시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지금 거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의 인구는 줄어들고 경기도 인구는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인구가 더 순증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겠죠? 그리고 산업단지가 형성되는 그런 지역들이 금융 수요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점포를 이제 만들고 영업을 하기에 최적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가게도 있지만 기업 이 두 가지 다 모두 다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주장이 아니라 여기서 명확하게 밝힌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비전을 뉴 하이브리드 뱅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권 지역에는 점포 숫자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대면, 그러니까 대면 영업점으로만 영업을 했을 때는 영업의 효과나 이런 것들이 제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IM뱅크 이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IM뱅크가 뭐냐 그런 은행도 있냐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대면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여러분이 이때까지 수업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비대면만으로 충분히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셨죠. 가령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카카오뱅크를 쓴다고 할지언정 자산 관리가 안 됐잖아요. 그건 뭐 토스뱅크를 써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영업점을 같이 운영하면서 어떤 그 신뢰를 부여하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보세요. 개인 자산 관리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영업점이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게 뭐 사실상 맞고요. 그 다음에 기업금융 같은 경우도 온라인으로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기업금융 업무를 수행할 만한 거점, 점포, 금융센터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소매금융은 이제 비대면 채널로 활성화시키겠다. 온라인으로. 왜냐면은 굉장히 신용도가 높고 이제 상환 가능성이 높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비대면으로 해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신생은행들 같은 경우는 침투 전략을 주로 쓰게 됩니다. 침투 전략이 뭡니까? 로스 리더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계세요? 로스 리더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미끼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어떻게 한다? 초반에는 좀 로스를 볼지언정 시장에 침투하는 거예요. 이 IM뱅크라고 하는 존재를 알리고 IM뱅크도 충분히 괜찮은 은행이다. 금리도 괜찮다. 이런 걸 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쓰게 되면은 여러 가지 금융거래가 한 번에 묶이면서 락인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침투 전략을 이렇게 비대면으로 쓰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그 IM뱅크 대구은행 시절 같은 경우는 얘네들의 채널이 사실 솔직히 말해서 대구 지역에,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신 분들 아니고서는 대구은행 앱을 아예 안 써요. 쓸 이유도 없고. 그래서 얘네들이 그 유입되는 고객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떻게 영업을 했었냐면은 뭐 가령 예를 들어 토스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거나 뱅크셀러즈하고 같이 뭐 협업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그 파킹 통장이라고 하는 것들 금리를 좀 높게 얹어주면서 비대면 고객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전략을 썼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좀 더 전향적으로 나아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기업금융은 PRM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PRM은 은행들마다 좀 이렇게 표현 방식이 좀 다릅니다. 예전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PRM이라고 했던 거는 뭐 예를 들어 프라이빗 뭐 릴레이션십 매니저 이렇게 해서 뭐 개인금융과 기업금융을 같이 하는 그 어떤 그 지점장 제도다 이렇게 설명한 적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PRM이라고 하는 거를 프로페셔널 릴레이션십 매니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는 그냥 R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수업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소속 지점 없이 아웃바운드 영업 방식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1임 지점장으로 성과 연봉제 방식으로 채용 및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IM뱅크의 기사를 보시면은 PRM들을 섭외했었다? 뭐 퇴직하신 분들 중에 영입을 했다? 이런 것들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공개를 해뒀는데 여신 취급 잔액이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요 근래에는 적극적으로 지금 여신이 확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성장세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영업점하고 PRM이 있는데 상당히 인건비를 22명인데 33억을 주는 거 보면 상당히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성과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MAU가 급격하게 많이 증가할 거다라고 이건 예상치입니다. 시중은행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국민은행 MAU 막 1,500만 나오죠. 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왜냐하면 총 자산 규모 대비해서 디지털 고객의 MAU는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디지털 대출의 비중은 상당히 많이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직 여전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무 낮으니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버퍼, 상방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사실 BNK 금융그룹하고 비교해가지고 굉장히 깔끔하고 이 투자자들 친화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구나 라는 것들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또 보시면 시중은행과 다르게 고정이와 여신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은행의 특성상 소매나 이쪽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나타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은행들마다 좀 다른데요. 하고 가게로 이렇게 나눠지고요. 비중이 제조업, 부동산 여기가 많이 높게 나타나죠. 소매, 음식업 여기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설 같은 경우는 포션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가계 일반하고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근데 이거는 기업금융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거든요. 맞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거를 보면 어느 부분을 더 확대하겠다고 한 거겠습니까? 가계 부분을 확대하겠다고 했었죠. 아마 이 부분을 강화할 겁니다. 이 부분 앞으로. 그 다음에 뭐 다른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제조업 부분들, 수도권에서 이렇게 영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지난 시즌에 이 IM뱅크에 합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824번째 수강 후기 이렇게 해서 여기 제가 지금 DGB 금융그룹의 IM뱅크의 현황에 대해서 좀 써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써둔 내용들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리테일 금융직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중견행원입니다. 우리가 BNK 금융그룹으로 치면은 이제 5급이라고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중견행원 전형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인터뷰 내용과 지금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제가 요약해서 써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소서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항목은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4번 항목이 1000자고요. 나머지는 700자로 일단 글자 수 자체는 뭐 그냥 노멀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경험과 이유를 써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뭐지? 좀 새로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원래 했었던 것들로 치환해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신이 표현된다는 거는 뭐겠어요? 뭐 우리가 캐릭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캐릭터는 갑자기 만들어지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서 형성됩니까?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성장 과정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됩니다. 이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사실상 사례가 되는 거고 이건 이유가 되는 건데 700자로 구성한다면 이게 700자이기 때문에 사례를 쓰라고 했으니까 사례를 써주긴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경험이 비슷비슷하고 아주 새로운 건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에다가 가중치를 두는 게 맞겠습니까? 사례와 이유 중에서 어디에 가중치를 두는 게 맞겠습니까? 당연히 이유겠죠. 성장 과정이나 사건, 사람 경험, 성격의 장단점 이런 것들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본인은 어떤 캐릭터를 형성했냐,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됐느냐 그것만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전에 여러분들이 다른 은행에 쓰시던 일반적인 어떤 그 성장 과정 그것들이 당신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냐 이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꼭 또 캐릭터를 꼭 만들어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꼭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경험만 얘기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캐릭터를 형성하는 게 좀 좋겠다. 하나로 압축적으로 이 사람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전체 지금 채용 인원이 일단 디지털 말고 이제 땡땡명이잖아요. 그럼 전국에서 땡땡명이잖아요. 그러면은 또 엄청 많이 뽑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좋게 튀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사실 대구 지역에서 영업점을 확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수도권에서 수요가 있는 수도권의 점포를 확대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떤 사람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요구하겠어요? 좀 파이팅 있고 좀 추진력이 있고 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을 선호하지 않을까요? 지점 전체의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쟁을 한다 그러면 적진에 뛰어들게 됐었을 때 가장 용맹하고 용기 있는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선발해가지고 병사를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한 관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얘네들이 그걸 원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시겠죠. 왜 당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 가중치는 여기 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적어도 이게 350 이렇게 할애돼야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비중을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300자 정도라고 친다. 그럼 300자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뭐 기승전결 이걸 다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컴팩트하게 상황을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아까 말했던 에너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컨셉 자체를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좋게 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따옴표를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어체가 아니라 구어체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인용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서두의 시작을 갖다가 뭐 예를 들어 문어체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캐릭터를 잘 드러낼 수 있을 만한 어떤 코멘트, 내가 했던 말 또는 내가 들었던 말 이런 걸 하셔도 되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글을 좀 살리고 처음부터 이 글 자체에 주목할 수 있게끔 어그로를 좀 끌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쓰시는 방법들의 거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어그로성도 없고 되게 건조하게 문어체로 쭉 이제 서술하게 되죠. 그러면 only one이 되기보다는 one of them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인용을 통해 가지고 좀 어그로를 좀 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 뭐 이런 인용은 실제로 있었던 걸 하셔도 되고 뭐 지원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게 뭐 영화의 대사가 돼도 되고요. 드라마의 대사가 돼도 되고 웹툰에 나온 것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예 이제 같이 시작하신 분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걸 준비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어떤 나만의 새로운 페르소나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의
가상의 나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걸 서술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뭐 털리는 거 아니냐, 문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지금 면접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여기 그게 문제가 됐었나요? 전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땡땡명법 씁니다. 전국에서.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좋게 튀지 않으면 선발될 확률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항목은 팀 또는 단체에 속하여 활동할 때 해당 집단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자신만의 방식을 본인의 경험에 근거하여 자유롭게 기재해달라. 일단 여기서는 목표에 기여하는 어떤 방법, 본인의 경험에 기초해서 얘기해달라. 자, 그럼 여기서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하나의 단어로 압축한다면? 저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주의하셔야 될 거는 700자입니다. 700자 그렇게 긴 항목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을 장황하게 서술하시게 되면 이 방법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인의 경험을 줄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은 나중에 찾으셔도 됩니다.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방법을 먼저 설정하시고 난 다음에 이걸 쓰셔도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봅시다.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잖아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의견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이 분쟁이 생기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나는 분쟁을 잘 조율한다. 자,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직을 만들어서 목표를 달성할 때 항상 보면은 리소스가 많으면은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근데 항상 문제는 리소스가 어때요? 부족하겠죠. 그죠? 리소스에 부족하다는 건 리소스는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 개가 있겠죠. 시간,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그 다음에 노하우 이런 것들이겠죠. 그럼 리소스가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부에서 부족하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세 번째. 자, 이거 어떤 거냐면 어떤 견해가 제시가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모두 다 예스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견해를 어떻게 합니까?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끔 이제 평가하고 이거를 또 샤프하게 고도화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목표에 기여할 수도 있겠죠. 맞잖아요. 이거 말고도 뭐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겠죠. 아니면 좀 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것도 있겠죠. 가령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중거 집단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죠? 중거 집단?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아리 활동을 한다고 한번 봅시다. 동아리 활동을 많이들 해보시잖아요. 그죠? 근데 뭐 학술 동아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학술적인 교류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적인 부분들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수업도 같이 듣고요. 뭐 밥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심리적인 어떤 지지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아, 내가 이 조직을 통해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얻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 또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여기다 좀 기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조직이 결속력이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 걸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맞죠? 뭐 이거 말고도 뭐 아니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각기 다를 수 있는데 어떤 중지를 모아보거나 아니면 동기부여를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겠죠. 이거는 이성적인 방법도 괜찮고요. 감성적인 방법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두 개 다 나와도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방법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생각하지 말고 방법을 먼저 찾고 본인의 경험들을 갖다 붙이는 형태, 이렇게 구성하시는 게 훨씬 더 쓰기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더 메인이니까요. 그죠? 그러면 경험이 없다. 만들어내도 되죠. 상관없죠.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를?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정답은 없습니다. 이성적인 방법도 좋고 감성적인 방법도 좋고 두 개 다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복수로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다시 강조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서 본인의 경험을 왕창 쓰시면 이 방법 쓸 칸 없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잘 못 쓰는 사람들이 항상 어떻게 합니까? 이 경험 왕창 써가지고 칸 이거 한 500자 잡아먹고 방법 한 200자 쓰죠. 그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읽어보면 바로 티납니다. 아시겠죠? 저는 지금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이걸 누가 봐도 이게 메인이겠어요? 이게 메인이겠어요? 이게 메인이지. 그 다음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IM뱅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를 이야기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IM뱅크에 대해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세요. 자, A하고 B 중에 뭐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B가 중요하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은 보세요. 여기서 힌트가 있는데 직간접이라고 왜 얘기했을까요? IM뱅크 MAU가 굉장히 낮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IM뱅크 영업점을 가지도 않고 비대면도 안 쓰니까 사실상 어때요? IM뱅크 사람들이 이 지원자들조차도 IM뱅크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걸 이미 이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너무나 그 마음을 안 쓰셔도 된다는 겁니다. 이 가중치는 이거니까. 그럼 우리가 IM뱅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IM뱅크 고객이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 살짝 맹점이 있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고객이라고 하셔도요, 이 사람들이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예,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회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이렇게 뭐 하셔도 됩니다. 실제 고객이면 제일 좋겠죠. 왜? 비대면은 다 쓸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IM뱅크 고객이 아니라도 IM뱅크 앱 깔아가지고 한번 구성 내용을 한번 살펴볼 수도 있겠죠. 아니에요?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괜찮겠죠? 솔직히 IM뱅크가 뭐 어떤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막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것들 쓰면 오히려 더 역효과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어떤 접점을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이 정도는 실제로 뭐 1번 아니고서는 뭐 다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죠? 아니면은 IM뱅크에 있는 뭐 행원을 IM뱅크에 대한 생각 이거를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제가 예상해 보건데 아마 이건 빗나가지 않을 건데 아마 대개 문어체로 노잼처럼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면 제가 이 사람이 어떤 특정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깊숙하게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평소에?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본인만의 새로운 정의를 내려볼 수 있다면 이것들은 그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깊숙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들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주 얘기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IM뱅크를 하나의 메시지로 요약을 한번 해보면 어때요? 그죠? 비유를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 IM뱅크가 이런 것이다라고 본인이 새롭게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어떨까요? 한번 메시지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서술을 하는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이 개념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하게 고민해 봤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직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그죠? 자, 지금 제가 생각나는 거 제가 지금 이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없어요. 제가 뭐 생각해 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 생각나는 거, 이 IR 자료를 바탕으로 생각난 걸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저는 IM뱅크는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바이킹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저는 무서워요. 왜 무섭냐? 제가 이거 한번 얘기하고 나잖아요. 몇십 명 씁니다, 진짜. 안 돼요. 그냥 이거는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왜 바이킹이라고 했냐? 근데 여러분 아마 바이킹이 뭔지는 알 건데 되게 좀 생소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바이킹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가 보여드리면은 저도 바이킹은 잘은 모릅니다. 속성을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까? 지금 사실 보면은
시중은행으로 사실 7번째라고 하는데 사실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지역은행이 처음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갖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용기 있게 움직이는 조직 아닐까요? 자, 그러면 IM뱅크의 이걸 평가하는 평가자들이 이런 바이킹의 속성을 가지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다, 스마트한 사람들이다,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이다, 그리고 결과를 내는 사람들이다, 그런 조직이다라고 말했을 때 이걸 싫어할까요? 지금 IM뱅크가 필요한 스피릿이 그런 거잖아요. 전 싫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IM뱅크가 이렇다 이렇게 막 설명하는 것보다 두갈식으로 IM뱅크는 21세기 대한민국 금융의 바이킹이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다 라고 하는 거를 두갈식으로 또는 소제목으로 딱 찍고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궁금하잖아요. 얘는 왜 이거를 바이킹이라고 얘기했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나의 어떤 이야기에 되게 집중하고, 그죠? 공감할 수 있게끔 어그로를 끄는 거죠. 저는 그런 방식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의 작가가 됐다고 생각하고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채용이 이렇게 많은 사람 속에서 일부만 뽑는 구조잖아요. 이렇게. 아닙니까? 필터를 해서. 그러면 이거는 승부수를 띄워야 됩니다. 이거는 원 오브 댐이 돼가지고 뽑힐 수 있는 구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온리 원이 돼야죠.